네, 계속해서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네. 본부장님, 미국 증시 5주 연속 상승 후에 조정이 좀 나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조정이 있을 것이다. 여러 차례 예고를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5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 6주 차에 지금 조정을 제법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5월 달이 셀린 메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5월 달에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죠. 4월에 조정이 일어나고 딱 한 달 지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 흐름 한번 보시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에 4.2%나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5.6%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하락폭이 제법 크게 들어왔던 쪽이 나스닥과 나스닥 100, 1에서 1.4%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짚어보면은 우선 GDP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6% 1사분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예상치가였었는데 1.3%였으니까 좀 더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시카고 PMI 지표도 보시면은 거의 35.4까지 하락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다시 가시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또 예대율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고 계속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여신이나 예금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제 경기 둔화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심각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조정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6월 달, 7월 달에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너무 과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아틀란타 연준 GDP 나우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2.7% 성장률입니다. 이게 전 분기 대비해서 2.7% 성장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 2.7%를 집어넣고 이 전체적인 상승률을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거의 4분기 연속으로 2%대 후반, 3%대 초반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 성장률이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또 뉴욕 연준 나우캐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숫자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1.76%, 2.7이 아니라 훨씬 더 낮은 숫자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걸 또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2.8%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낮게는 2.8%, 높게는 3.05% 이렇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6월 달에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는 여전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좋다면 이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계속 투자를 늘려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 후반에서 3% 초반의 성장률, 펀더멘탈 자체는 좋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조정 예상보다 좀 아까 말씀해주신 조정이 빨리 끝난 것처럼 보였고 이번 조정이 조금 만약에 길어진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은 6월, 7월 달에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의 시기와 맞물리면서 그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있을 때 적극 투자를 늘리시는 게 맞고요. 많은 분들께서 미국 증시가 고점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전혀 저희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금리 인하 이후의 S&P 500 추이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첫 금리 인하가 올해 아무리 늦어도 9월 달에는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예. 9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1년 동안의 이 지표를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20% 상승을 한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이렇게 마이너스 10%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 이 증시가 추가로 상승을 많이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대선해잖아요. 네. 대선해에 어떤 모습이냐면 물론 5월 달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만 어쨌든 6월, 7월, 8월 그리고 또 11월, 12월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상승을 상반기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디게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숫자를 가지고 예측을 해봤었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물론 예상보다 높게 나올 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PC 인플레이션과 근원 PC 인플레이션은 전달 대비해서 0.3%, 0.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근원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져 있냐면 2.8%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달 대비는 0.2% 성장률이니까 곱하기 12 하더라도 2.4%죠.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이 바라는 수준의 약 2%대 중반 정도까지 2%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떨어져 준다면 금리를 올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까지도 내려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PER을 보시면은 약 20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사이대로 안정을 찾아주면 저 PER 숫자가 20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22배, 23배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엔 S&P 500이 아마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고요. 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천천히 떨어져 준다는 가정, 즉 올해 연말까지 4%, 내년 연말까지는 3.5%, 이 정도까지 떨어져 준다라는 가정을 넣게 되면은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그 조정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대선 시즌 과거 흐름을 볼 때 너무 조정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저희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좀 힘들어 하시고 있어요. 워낙 지금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주였던 지난주 5월 마지막 주에 좀 조정을 받았죠. 네. AI 관련주들이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지금 끝물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두려움은 좀 내려놓으시라. 이번 사이클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1년, 2년 더 간다. 아무리 짧게 봐도 길게 보면은 3, 4년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여전히 주식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80% 얘기를 올해 연초부터 계속 해드렸죠. 네. 그래서 이 전략을 바꾸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S&P 500 안에서 최근에 들어서 가치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하고 있지만 저희의 판단에는 여전히 미국의 나스닥 위주로서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75%를 나스닥 100 위주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거 다 못 하시겠으면 최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만이라도 들고 하시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것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매력도로 보니까 최근에 흐름이 대만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대만이 여전히 수익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가운데서도 더 매력도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짝 비중을 좀 조절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 비중을 조금 줄이고 대만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중소형주를 사야 되느냐? 예, 많은 분들께서 중소형 가치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중소형주는 안 빠졌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전략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러셀 1000 성장 위주의 IWF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저희가 보는 매력도는 이쪽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를 산다 하더라도 러셀 2000 성장주인 IWO 이 정도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러셀 1000 가치, 러셀 2000 가치 둘 다 매력도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투자를 하시고, 여전히 대형주 위주 또 성장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뭐 주식 비중은 80% 유지해서 가자라고 조언해 주셨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와 성장주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AI 관련주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업종별 뭐 포트폴리오 구성은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자, AI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 저희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3분의 1을 IT 업종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월 한 달만 보시면요, S&P 500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에서 5% 사이 정도 상승했죠. 근데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IT 위주의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25%나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러다가 5%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20% 정도 수익률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수익률이 빠지니까 팔아야 되느냐, 이 전략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간다, 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주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래서 업종별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저희는 변화를 시킨 게 없고요. 여전히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많이 할 거다. 그리고 전기차, 바이오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등 금리를 인하해 줬을 때 매력이 있는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AI 관련주들이 빠져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걸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가운데서 지금 ETF의 매력도를 뽑아보더라도 여전히 반도체의 매력도가 높고요. 기술주, 대형 기술주 이런 쪽이 매력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또 뭐 주택건설이나 임의소비재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ETF보다도 종목을 딱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저희가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들여다본 종목들로 보면은 여전히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한참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델,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또 엔비디아도 매력도가 충분히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 좀 더 내려가면 뭐 이런 종목들 CLS,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 또 마지막으로 퀄컴까지도 좀 들여다보면서 이런 IT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 뭐 대형 기술주들 매력이 여전히 높다. IT 위주의 투자 전략을 짜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